판도라 뇌구조 탐구생활 마지막 인물 누구의 뇌구조를 그려오셨을까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이제 좀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네, 이낙연 전 뇌구조. 대표랑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인연도 많습니다만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복잡하시네요, 뇌구조가 지금. 아니 근데 되게 잘 그려오셨어요. 정말 네. 이낙연 대표의 이 지금 머릿속이 정말 이렇게 복잡해요. 일단 제일 큰 거는 공천 학살. 그렇죠. 이 공천 학살로부터 자기를 따르는 그런 지지 기반과 세력들을 어떻게 이번 내년 4월 총선에서 일정 지분 민주당 내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올 6월 달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할 당시에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공항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민주당의 맹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사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거침없는 잡초처럼 살아온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의 이 품위 유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이 관계를 우유부단한 햇니까 그리고 거침없는 잡초 이렇게 난 비유하고 싶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다고 해야 되나요? 들어보면은 안 센데 목소리 톤은 안 센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낙연 총리 별명이 그 엄중근엄 진지, 엄근진이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좀 양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약간의 이제 임계점을 넘는 몇 가지 이 현상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뭐요? 하나는 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얘기했다가 단식을 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전날 그걸 뒤바꿨어요. 네. 부결시켜달라.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총리님 같은 분의 뇌관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하나 도저히 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고 이분은 인생이 민주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 처음 들어오신 게 아마 15대 국회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이외의 무슨 정치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분 경험이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러나 공존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경쟁자와 공존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아무리 내 인생이 민주당이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의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다른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면 그건 탈당이죠.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 그건 분당이에요. 따라 나갈 의원들이 지금 있다고 보세요? 있죠. 당연히. 이거는 산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수도권에 룸이 없어요. 다 대부분 민주당 현역 의원이거든요. 친명계 쪽, 거기 특히 현역 의원이 아니고 아직 배지를 못 따는 사람들이 밀고 들어갈 자리는 다 대부분 민주당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면 비명계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분당은 거의 필연적이에요. 이건 산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저는 그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3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김용남 의원이 국민의힘과 겨룰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저는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자꾸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명계 의원 자리에 가서 경선을 붙으면 경선에 이길 수 있느냐? 그거 잘 아시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4년 내내 하는 일이 다음번 재선 준비거든요. 여론조사 전하고 잠깐 온 거 ARS로 읽어주는데 1번 국회의원 김성태, 2번 무슨 연구소 김성회 이렇게 나가면 그냥 일반인들 경우에는 그냥 김성태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는 뭐 당원들을 모으는 것도 또 엄청난 공을 들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전 이런 위기가 좀 과장되어 있다.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를 좀 뭐 같이 뭐 중국도 가고 저 몽골도 최근에도? 아주 작년이 몇 년 됐습니다. 뭐 좀 같이 좀 지내봐서 아는데 예. 이낙연 대표는 넥타이를 우리 같으면 아침에 그냥 옷 양복 입으면서 대충 매는데 이분은 넥타이 매는 것까지도 전날 밤에 결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 우리 김성희 의원도 소정도 잘 아시는데 이낙연 대표 방의 보좌진들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실현의 시간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뒤끝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가령 하나 예를 들면은 다음 주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고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웬만하면 다음 주 일주일 안에 그냥 보고하면 그 보고를 하는데 다음 주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돼. 다음 주 그럼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냐. 이렇게 깨는 사람이 이낙연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이낙연 대표의 저 워딩은 상당히 준비되어졌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민주당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협상에서 일정 부분 자기를 인정하고 또 인식하면서 그걸 결론은 공천에서 담보되지 않으면은 자기는 그러니까 당장 신당 창당이 나간다는 거죠. 아니라 당내 입지를 키워서 그렇소. 김연계 공천에 경고를 좀 주는. 당연하죠. 지금은 그 단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낙연 전 대표 만났는데 한판 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몰아넣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어제 어느 행사장에서 잠깐 봤어요. 아, 만나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저렇게 세게 하길래 제가 어제 뭐 한판 뜨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예? 아이 진지하게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한판 뜨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처럼 말할 때 신중하게 하는 분이 그 정도 표현을 했다고 하면 저는 결심이 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전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도전한다고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룰 세팅에 따라서는 현역 의원들이 제대로 힘도 못 써보게 만들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2020년 총선 앞두고 그때 강서구의 금태섭 현역 의원이 총선 직전에 갑자기 날라온 강선우라는 정말 대중 인지도가 얼마 안 되는 분한테 졌잖아요. 제가 금태섭 의원을 딱히 욕되게 할 생각은 없는데 금태섭 의원은 소신으로 지역구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당원들을 모으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 것이다. 무슨 어떤 공작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거든요. 그냥 저도 뭐 용을 쓰고 하는데 그 높은 벽 앞에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어쨌든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면 이재명 대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결단을 하고 메시지도 굉장히 수위가 세잖아요.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내부도 지금 고민 안 하네요. 어려워하고 정말. 있어요. 아니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시면 저희가 아니, 뭐가 아니.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의 내구조는 일단 살고 보자.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노무현은 멋있게 여러 번 졌잖아요. 저런 소리야말로 자기가 무슨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 사법 리스크가 총선이 끝난다고 끝나지 않거든요. 이 사법 리스크를 뚫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리 가능한 국회 내 의석이 많아야 돼요. 그거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 아니 또 의원님 그건 지금 국민의힘에서 병립형이 아니면 선거제도 합의를 1도 못하겠다고 1년 넘게 버티고 있어서 저희가 그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 태도를 바꾸는 게 이재명이 살자고 태도를 바꾸는 거니까 바꾸지 말라는 거면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겁니까? 연동형을 하고 싶은 아니, 겁니까? 그건 알 수가 국민의힘의 없어요. 입장은 병립형인데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안 된다는 공식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병립형으로 회귀를 안 한다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게 결정적인 국민의힘이지 순간에 않습니까? 받는다니까요. 아니, 두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국민의힘 속내가 지금 달라요. 어떻게 해요? 이재명 아니, 대표는 아니. 속의 계산이 틀려요. 선거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선거법에 협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러면 그대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은 의석 욕심이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들이대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40%를 얻고 지역구를 120석 얻는다는 전제하에서 의석을 다 뺏긴다. 이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가정을 들어놓고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거를 갖다가 의총에서 발표하고 막 이래요. 병립형으로 가고 싶은 거죠. 가고 싶은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정당으로서의 의석수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공천권이에요. 자기가 비례대표 15석, 20석을 손에 쥘 수 있는데 이걸 왜 남을 줘. 그리고 내 친이대로 완전히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죠. 일단 근데 저기서 그 김성태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명분 따위 뭔들. 저게 이재명의 정치거든요. 명분 필요 없고 사는 게 중요하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런 정치는 못하겠다. 박원석 의원께서 이 내구제, 이재명 대표의 내구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설명을 너무나 잘했어요, 지금. 대체로 다 동의를 하는데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지상맹제 앞에서 이런 배부른 소리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또 이상하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 제 얘기는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차기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현행법으로 가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병립형을 하면 지금 말씀 다 들어보니까 병립형으로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공천권도 다지고 성을 공고히 다지는 건데 그러면 아유 뭐 선거법 협상하지 말고 이대로 연동형으로 갑시다라고 국민의힘이 선언해버리면 이재명 대표 힘이 확 빠지겠는데?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해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도라 뇌구조 탐구세과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마지막 인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탐구해 주셨는데요. 역시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낙제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적생으로 죽기 살기로 이재명 대표와 한번 붙어보십시오. 싸움을 부추기네요. 싸움을 부추기는. 분당을 부추기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더불어민주당은 분당한다니까요.